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6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때도 따뜻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추운데요. 현재 경주의 기온은 4.9도로 어제보다 1도 이상 낮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으로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이 15도, 포항과 경주 17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오늘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태영건설이 경주에 골프장을 만들면서 산림 10,000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주시는 산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허가 변경 절차를 통해 태영건설의 골프장 개장을 승인해줬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주시는 적법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영건설은 지난 15일 경북 경주시 천북면에 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건설 과정에서 산림 10,000제곱미터를 불법 훼손한 사실이 지난 7월 적발됐습니다. 산림 훼손은 진입로를 따라 주로 이루어졌고 주변 야산 10여 곳이 잘려나가 황토색 토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경주시는 지난달 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부서에서 현장 갔을 때 이거 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 조사 및 관련자, 태영건설 관련자를 불러서 조사를 받고. 하지만 경주시는 불법 훼손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태영건설이 훼손된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겠다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경상북도가 이를 허가해줬기 때문입니다. 불법 산림 훼손을 원상복구 없이 행정 절차를 통해 합법화해준 것인데 경주시는 이례적으로 입장문까지 내며 규정에 따른 조치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지가 훼손된 부분이 있지만 변경 승인되면서 사업 부지에 편입됐고 산지 복구 의무 면제할 수 있기 때문에 특혜 의혹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주시는 지난 8일 태영건설 골프장에 대해 준공을 승인했습니다. 10,000제곱미터가 넘는 산림이 훼손됐지만 결국 태영건설에게 가해진 처벌은 검찰의 약식 기소, 벌금형 처분이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태풍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어업인들의 재해보험 가입률은 날이 갈수록 급감하고 있습니다. 홍문표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2%에 달하던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28%로 떨어졌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2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어업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보험사들이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는 높이고 지원 항목은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었죠. 금이 간 아파트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던 이재민들은 체육관에 설치된 임시 구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벌써 4년이 훌쩍 지난 어제 이재민들이 새로운 거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 포항의 흥해체육관. 지진에 피해를 입고 텐트 생활을 시작한 이재민 9세대가 이불과 가재도구를 치웁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텐트도 철거합니다. 체육관 생활을 끝내는 건 무려 4년 만입니다. 마음이 후련하고 우울했던 거 막 내 여기 대피소에 왔다 하면 울어. 지난 2017년 포항을 강타한 지진.
진앙지인 흥해읍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을 떠나 이재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금이 간 집에 대해 고쳐서 살 수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외부에서는 우리의 어떤 사정을 모르고 비난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더라고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재민들은 2평 남짓한 이 작은 텐트 하나에 의지해 생활해왔습니다. 성인 남성이 편히 눕기도 어렵고 추위와 더위를 막기에도 부족해 잠을 설치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여름도 불편했지만 모기도 있고 그랬지만 겨울에는 이제 위풍이 많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진특별법을 근거로 심층 조사를 벌인 끝에 수리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너무 적어 어떻게 다시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한 심정입니다. 일단은 3개월을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그쪽에 가는 게 낫겠지만 거기도 보장이 돼 있지 않은 곳이라. 삶의 터전을 잃은 지 1435일. 지진이 남긴 상처가 너무 컸지만 이재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장바구니 물가가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한태현 기자가 우리 일상을 둘러봤습니다. 대구의 한 주유소입니다. 휘발유값이 1리터에 1,700원이 넘었습니다. 경유값도 1,500원을 넘겼습니다. 어제 대구의 평균 휘발유값은 1리터에 1,712원으로 1,700원대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이후 거의 7년 만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지난 2020년 5월 휘발유값이 리터당 1,205원까지 내려간 것과 비교하면 1년 5개월 만에 40% 넘게 올랐습니다. 날로 치솟는 기름값은 운전자에겐 큰 부담입니다. 기름 재우려고 들어보니 장난이 아니에요. 많이 못 느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대란과 석유 수요 증가, 미국의 원유 생산 감소가 맞물리면서 국제 유가는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생긴 농촌 지역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고 우유나 음료 등도 지난해와 비교해 10% 상승했습니다. 특히 쌈채소 같은 경우 지속적인 한파가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전년 대비 가격 30%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 추후에도 계속 상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수입 물가는 전달보다 2.4% 올라 7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보이며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라든가 농축수산물의 가격 오름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의 어떤 병목 현상도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취업자 수가 한 해 전보다 대구 2만 8천 명, 경북 9천 명 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소비 심리가 살아난 것도 물가 상승의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는 물가가 2%대 수준의 상승세를 유지하겠지만 물가 상승을 주도한 글로벌 요인이 다소 해소되면서 오름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북경찰청은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환차익을 이용하는 투자 방식인 FX 마진 거래와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180억 원대 규모의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1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8살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해서 회원 12,600여 명을 대상으로 단시간 환율 등락에 돈을 걸도록 유도해 25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범죄 수익 중 12억 원을 환수하고 오늘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도지사와 지역 보훈단체장들은 오는 25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 수호 결의 대회를 열고 영남대에서는 오는 22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독도 영유권을 주제로 학술 대회가 마련됩니다. 또 26일부터는 안동 탈충공원 일원에서 독도를 소재로 한 상품을 전시 판매하는 제3회 독도 상품 비즈 페어가 열립니다.
얼마 전 경북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으면서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되나 했는데요. 이번에는 경상북도가 누리과정은 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다시 의뢰했습니다.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서로 떠미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과연 올해 안에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지가 의문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법제처는 지난 8일 경북교육청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묻자 교육과 학예의 사무를 보는 교육감이 주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제처의 유권 해석으로 경상북도가 지급해야 한다는 보육재난지원금 조례안은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번엔 경상북도가 교육부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다시 맡겼습니다. 교육부 소관의 유아교육법에 어린이집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돼 있는데도 유독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 요구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법제처의 해석은 보름 뒤에나 나올 예정입니다.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경북도 차원에서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경상북도와 교육청이 협의해서 경상북도는 법제처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할 경우 보육재난지원금 예산으로 필요한 227억 가운데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누리과정 영유아 아동 지원액 66억 원을 교육청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 교육청의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각 지자체가 당장 전체 사업비의 70%인 159억 원을 연말 전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구미가 32억 원, 포항이 31억 원으로 가장 많고 경산이 18억 원, 경주가 15억 원, 안동이 9억 원, 영주가 5억 원을 연말 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보육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의 갈등이 지급 주체에서 재원 마련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애초 선심성 현금 지원을 강행한 경북교육청이 문제를 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경북교육청이 학부모 회의 활동 사례를 영상으로 담은 경북 온 학부모 소식 가을편을 내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합니다. 이번 가을편은 의성 안개중학교 도마 만들기, 포항 흥해중학교의 아침밥 주기, 구미 금호고의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으로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편 학부모를 알릴 예정입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가 재정지원금은 상승한 반면 노동자 근로환경은 악화됐다며 재정지원금 관리 감독을 포항시에 촉구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노조는 어제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 시내버스 운영업체인 코리아와이드 포항의 재정지원금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포항시가 직접 나서 재정지원금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당분간 사측과의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조업 중 끊어진 줄에 맞거나 화물창에서 질식해 숨지는 등 지난 5년간 선내 안전사고로 31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선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 2016년 71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79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어구나 줄에 감겨 해상에 추락한 사고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실족 등 해상 추락, 나홀로 조업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부터 새로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주택중개보수 수수료 개편 시행에 따라 경북에서도 부동산 수수료 인하가 적용됐습니다. 새 시행 규칙은 6억 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금 비율을 각각 기존에서 0.1%씩 내린 것이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9억 원짜리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 상한은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씩 줄어듭니다. 경상북도의 9월 수출액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의 9월 수출액은 38.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3개월 연속 증가했고 올해 4월부터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TV 카메라와 수상기, 무선 전화기와 평판 디스플레이 등의 품목이 수출 실적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아침 외출하실 때도 따뜻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어제보다 추운데요. 현재 경주의 기온은 4.9도로 어제보다 1도 이상 낮습니다. 바람이 강해서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경보가, 동해 전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경북 동해안으로도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세찬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이 15도, 포항과 경주 17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8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2도, 독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오늘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10도 이상 벌어지는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쌀쌀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